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든든한 지원군 생활체육 팀닥터. 저는 생활체육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김지영입니다. 네, 노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네요. 예. 저희가 이번 편이 등산편이거든요. 네, 등산 좋아하시나요? 등산 종종 하죠. 예. 오, 주로 어디 가세요? 주로 가면은 설악산? 설악산 좋아하는 가시고요. 편입니다. 네. 계절의 변화를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산이 아닐까 싶어요. 우선은 무릎 부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엄마, 언니, 내려가는 거 너무 쉽지 않아? 야, 그래도 내려갈 때 무릎이 더 아프네. 무슨 소리야. 올라갈 때 힘을 주니까 무릎이 더 아프지. 오히려 무릎이 내려갈 때 더 힘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 아, 뭘 모르네. 내려갈 때 봐봐. 이렇게 사진 찍는 여유도 있고 얼마나 좋아. 등산하러 왔어요. 됐어. 언니 같이 가. 엄마. 언니. 야! 아, 진짜. 언니 때문이야. 아, 뭘 나 때문이야. 사진 찍느라 정신 팔려서 그렇지. 아 진짜 못 일어나겠어. 무릎이 너무 아파.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뭐 접질러서 넘어져서 무릎이 아프다 혹은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무릎이 아픈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렇게 산에서 무릎이 아픈 증상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산을 내려갈 때는 이제 체중의 이제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그런 하중이 이제 그 다리 쪽의 관절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발목이나 무릎에는 보다 많은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손상이 많이 발생하고, 또 우리가 산을 내려갈 때는 좀 체력이 어느 정도 좀 소진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인대라든지 힘줄의 어떤 통증으로 인해서 또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려오고 나서 무릎이 붓는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붓는 거는 일단은 좀 안 좋은 측면이긴 한데, 무릎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연골이나 뭐 연골판, 그다음에 인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는데요. 찢어지거나 약간 망가지거나 일단 쉽게 말해서 고장이 나면은 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연골이라고 하는 건 무릎 연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관절 연골. 오, 그 손상은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한 번에 이제 꽝 해서 이제 손상이 잘 일어나진 않고, 이런 게 이제 오랜 시간 누적이 되면은 연골 표면이 이제 마모가 되고, 그럼 달아있는 연골들이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그러면 그 떨어진 조각들이 그 활액막을 자극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붓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혹시 이 질환이 반월상 연골 손상인 건가요? 이런 거는 이제 총체적으로는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관절염의 진행 과정 중에서 반월상 연골이라는 충격 흡수해주는 쿠션 같은 장치가 찢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붓게 할 수 있습니다. 붓는 증상 말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통증인데요. 반월상 연골은 우리 이제 무릎을 만져보면은 이제 허벅지 뼈가 있고 정강이 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 만지면 약간 움푹 들어가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반월상이 위치한 곳인데요. 딱 무릎 전체적으로 아프기도 하지만 그 사이 공간, 거기 눌렀을 때 딱 이제 명확한 통증이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고 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돌아오는 건가요? 경미한 손상은 그렇고요. 근데 이제 경미하지 않고 이제 좀 심하게 찢어졌다, 그러면은 충분한 휴식을 해도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찢어진 조각이 예를 들어 무릎 사이 뼈 공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덜커덕거리는 느낌이나 걸리는 느낌, 심하게는 이제 무릎이 안 펴지는 그런 증상까지도 야기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면 반월상 연골판이 이제 손상됐을 때 어떤 치료를 하면 될까요? 네, 경미한 손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약간 부었다가 혹은 약간 통증이 있다가 며칠 뒤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특별한 치료 없이 그냥 얼음찜질하고 그다음에 좀 쉬어주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뭐 일주일 이상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뭐 한 달 이상 반복이 되는 그런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하는데,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할 때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소염제를 복용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증상 호전이 없으면은 이제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런 치료를 하게 되겠고,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 예를 들어 무릎이 안 펴지고 안 굽혀지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MRI를 찍어서 손상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뭐 이를테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네,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기 전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저 동영상처럼 이제 한눈 팔고 내려오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특히 내려올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근육이나 이런 데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태라서, 무릎이 힘이 이제 단단하게 근육으로 잡아주면은 무릎이 돌아가거나 꺾일 일이 없는데, 힘이 빠진 상태에서 먼 산 보고 가다가 무릎이 획 돌아간다. 그런 일들을 되게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중간에도 쪼그려 앉는 동작들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네, 쪼그려 앉는 동작들이 무릎 반월상 연골의 그 뒷부분의 압력을 굉장히 증가시키는데요. 관월상 연골 파열이 일어나는 이제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릎이라는 게 이제 아까 반월상 연골도 있지만 연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인대도 있는데 그런 게 이미 이제 손상이 좀 되신 분들은 네. 2차적인 손상들이 발생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특히 이제 십자인대 파열이 되신 분들은 무릎이 좀 느슨할 수가 있는데요. 느슨한 게 이제 꺾이는 거를 조금 더 과장시키고 그런 꺾이는 게 과장된 것들이 2차적으로 연골판, 연골 손상을 또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릎이 평소에 좀 안 좋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내려오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뭐 보조기를 잠시 찬다든지 뭐 밴드를 찬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퇴행성 관절염과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어떤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은 이제 뼈도 있고 그걸 보호하는 연골도 있고 그 연골 사이를 지탱하는 연골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골판의 단독 손상을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그 연골의 손상을 주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근데 관절염이 이제 한참 진행되신 분들은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또 심각한 상황이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등산을 할 때 무릎에 부담이 간다고 했잖아요. 부담을 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시도를 해봤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쓱쓱. 언니 좋지? 편하지? 아, 이렇게? 편하지? 아니, 이게 뭐가 편해? 이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지그지그. 나의 다람쥐야? 나의 이게 나을 것 다람쥐네, 언니. 봐봐, 이게 더 빠르잖아. 아니야, 언니. 보폭을 넓혀봐. 넓히라고, 이렇게? 무릎에 덜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 무릎에 더. 하나, 둘. 영상을 볼 때 이제 노 교수님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고 계십니다. 네. 저런 방법들 안 되겠나요?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거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두세 번째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무릎이 내려올 때는 이제 시간당 받는 충격량이 올라갈 때보다는 훨씬 더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발을 디디고 그다음에 근육에 힘을 줘서 몸을 올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요. 근데 내려갈 때는 이제 다리를 먼저 디디고 몸무게가 무릎 앞에 딱 실린 상태에서 딱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올라갈 때보다 시간이 짧아서 내려갈 때 충격이 큰 편인데요. 근데 그 충격이 보통은 무릎에 슬개골이라는 덮개뼈 부분과 대퇴골 사이에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뒤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충격 흡수를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가 아닌 뒤에 이제 허벅지 근육들이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앞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혹은 연골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충격을 줄일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빨리 내려오게 되면은 더 당연히 충격이 크기 때문에 도움은 안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별로 좋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물론 첫 번째 뒤로 내려오는 것도 사실은 이제 잘 조심해서 내려와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복폭을 넓히는 거였는데 보폭을 넓히면은 당연히 이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폭 넓히면 몸이 이제 위로 더 떴다가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체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진폭이 커지게 돼서 충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도움은 안 되지요. 그러면 이런 충격들을 좀 흡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스틱이나 막대기 도움되나요? 물론 도움됩니다. 스틱을 양쪽에 이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진짜 도움되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상체 특히 팔 무게만 해도 건장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5kg, 8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어깨 그리고 상체의 충격을 다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진 힘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특히 내리막길 내려갈 때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충격 흡수에는 이미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 밴드 같은 거를 특히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좀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환자를 보다 보면은 등산 후에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꽤나 많아서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잘 등산 코스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팀 닥터 3번의 시간을 거쳐서 등산과 관련한 질환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즐겁고 안전한 생활체육을 응원합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안전한 겨울 산행 되세요. 또 봐요. 안녕.